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굉장히 출근하기 싫은 날, 특히 장마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조금 환기할 겸해서 저희가 조금 이 제작 발표 컨셉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 있을 걸 그랬을 컨셉에 걸맞게 여행 가시는 느낌을 좀 준비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마치 박수 소리를 셔터 소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제작 발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스튜디오 X+U 총괄하시는 LG U+의 이덕재 CCO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CCO님 자리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U+에서 CCO 이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분이 오늘 사실 진행 처음인 약간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좀 떨려 하시는 것 같아요. 떨리기보다는 설레고요. 네, 참여하셨으니까. 알겠어요. 기자님들이 워낙 기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라 또 아마 떨릴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저희가 지난해 가을에 LG U+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컨텐츠 IP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X+U를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많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열심히 좀 준비를 해와서 오늘 여러분께 앞서 영상에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지만 예능 컨텐츠, 미드폼의 예능 컨텐츠 7개 그리고 미드폼의 드라마 컨텐츠 2개를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미드폼의 예능 컨텐츠인 지게스트 걸 그랬어를 제작 발표를 오늘 하게 됐고요. 사실 며칠 전에 또 뇌편하다라는 또 미드폼의 예능 토크쇼를 저희가 준비해서 모바일 TV를 통해 런칭을 했고요. 상당히 현재로서는 되게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이 앞서의 저희 첫 번째 보여드렸던 매니페스토 영상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모바일에서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미드폼의 웰베리 미드폼 컨텐츠를 제안합니다. 기존의 TV 방송사에서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굉장히 좀 긴 분량의 롱폼 그런 컨텐츠보다는 저희는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미드폼 그런 컨텐츠, 이게 분량으로 따지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에피소드나 회차 그런 정도 분량의 컨텐츠로 좀 차별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많은 제작사와 방송사들이 롱폼에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 X+U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굉장히 후발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아마도 이런 모바일에서도 웰메이드의 그런 전문 제작진이 만든 그런 미드폼의 예능과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관심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또 새로운 컨텐츠 영역에서 고객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의 가치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고 좀 응원도 해주시고 기자님들의 또 많은 또 좋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CCO님께서 저보다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이 비전과 향후 계획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입과 이후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꾸준히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말씀 이후에 좀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2개 정도 받을 생각인데 혹시 궁금하신 질문 말씀해 주시면은 마이크 혹시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흰 셔츠 입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권혜진 기자입니다. 콘텐츠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기대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투입된 제작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3년 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 계획도 궁금하고 또 콘텐츠로 좀 언제부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좀 예측되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제작 예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어느 정도 웰메이드 예능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제작 예산은 좀 수익을 기다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년 정도 뒤에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콘텐츠를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스튜디오의 콘텐츠를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건 뭐냐면 아주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혹 이렇게 나오는 콘텐츠라기보다 꾸준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준비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획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획을 내부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가지는 좀 뭐랄까요 저희만의 좀 역량을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고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제작진이 생각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고객 우리가 이제 내부에 같이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이 또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20, 30대 분들이 또 메인 저희 타겟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또 우리가 지금 기획하는 콘텐츠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블라인드로 또 평가를 또 합니다.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의 재미와 공감 그리고 어떤 혁신의 요소를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그걸 통과한 그런 콘텐츠들이 선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제작센터에 이제 새로 수장으로 지난해 신정수님을 영입했고 우리 신정수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획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예능 콘텐츠 기획과 드라마 시나리오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할 거고요. 3년 정도 뒤면 아마 저희 브랜드가 어느 정도 미드폼 부분의 콘텐츠 최강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가장 또 바람직한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제작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수익은 또 좋은 콘텐츠나 재투자로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시나요? 네. 주지인 기자님. 유시스 최지윤입니다. 이미 카카오TV가 미드폰 예능이랑 드라마 선보이고 2년 만에 퇴장했는데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드폼의 같은 형식의 콘텐츠라는 게 세상에 저희가 처음 내놓는 건 아닌 건 분명히 다 아실 거고요. 또 많은 곳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일정 또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어떤 특정 이런 곳에 또 시도나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고 또 시기라는 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뭐랄까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그런 반응을 있는 토대로 뭔가를 진행할 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저희만의 어떤 새로운 길을 좀 가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은 콘텐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와 공감이 필수라고 합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제 타겟 고객층 저희는 2545 분들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고 코어 타겟으로 이제 2535의 남자분들인데 그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빠르고 쉽게 재미를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재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타겟층에 상당히 관심사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어떤 무언가를 보여줘서 그리고 경험하게 해줘서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고 그다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예능으로 따지면 구성도 중요하지만 또 출연자도 또 중요한 게 기존에 이제 TV에서 나왔던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인폼의
컨텐츠에 또 걸맞는 또 디지털에 굉장히 또 익숙하고 또 지금의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라이징 스타들도 저희는 좀 많이 적극 기용하고 그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메이저 어떤 그런 향후에 이제 또 스타가 될 수 있게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부분 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예능 컨텐츠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저는 봅니다. 그동안 상당히 막 많이 좀 잘 해왔던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또 끌고 가야 될 그런 또 좋은 그 예능 또 인들도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컨텐츠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미드폼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고 빠른 전개도 있지만 역시 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컨텐츠 통해서 좀 확인을 조금씩 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때는 이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또 CC분님 감사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꼭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집에 있을 걸 그랬어 제작 발표회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라고 여기 한번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제작 발표회 오늘 유플러스 모바일 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 집일거리입니다. 자, 여행 가시는 느낌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지금 우선 준비한 집일걸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여행길을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외 초짜들의 대환장 리얼 여행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해외를 간 적이 없어요. 날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했던 곳은 이런 곳이야! 근데 나 이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와, 이렇게 튀어지구나. 진짜 대박이다. 하나, 둘, 셋. 우리 어깨동무 한번 하고. 어깨동무 한번 해. 아니 왜요? 최고인데? 뭐 어때요? 이게 뭐지? 맛이 어때요? 약간 바닷가 비린장내가 이게 뭐가 들어갔길래 맛있다. 아니 왜? 우리는 근데 굳이 맛집은 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여행이면 나도 여행사가 될 거야. 기분 좋다! 너가 왠지 버스 하는 거 어때? 감사합니다. 내일 오키나와 중심가로 간다. 어딘지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지금 저 이번에 리세 만나면 물리적으로 갈 수 있어. 근데 형, 나 거리도 있잖아. 나 미치겠네. 야! 뭔지
50을 넘어서 솔직히 복종해달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 말하는 꼬라지 많이 드시는 말하는 아유 우리 여행 되게 스페셜 그냥 말 때릴 거야. 근데 나가이는 사람 좀 빡치게 하는 거니까. 조금 아니에요. 많이. 네가 가능하다면 내일 오키나와로 혹시 내일이라고? 내일 혹시 와서 와야지. 나고 박수막 때려서 어떻게 되는데요? 나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여기가 뭐 갑자기 야 잠깐만 뭐 용산을 와봐 이것도 아니고. 네, 오실 때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와! 드디어 여행 시작이다! 아니, 등장하시면 사진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시려고. 그래서 맞췄어요. 네,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1일 여행 가이드 맡게 된 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일단은 여기 지금 여행지 오셨으니까, 인증샷 찍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포토타임이요? 네. 그렇죠. 포토타임 것 같고, 또 우리, 오늘 또 이제 또 함께, 여행을 또 GBS 걸 그려서 여행을 또 함께, 즐겨주시러 이렇게, 힘든 걸음 또 해주신 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형 먼저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오빠 먼저 하시면. 네 저희가 알아서 그냥 네. 오늘 GBS 펠그레스와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조나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씨.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리샤입니다. 사실 뒤에 인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인사성이 밝으셔가지고 먼저 딱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K문을 잘 배우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또 혜주씨 먼저 하시고 네. 나단씨, 파트리샤씨 이렇게 순으로 할게요. 네. 자, 개별샷 먼저 찍고 난 다음에 저희 단체샷 같이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네, 중간에 우리 혜주씨 계시고요. 자연스럽게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 보시고 왼쪽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약간 좀 신선한 포즈 없을까요? 신선한 포즈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무슨 포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 우리 조다나 씨가. 네. 미소 장착하셨어요. 네. 내가 사진 찍는 거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표정. 네. 정면 봐주시면서 소나트. 네. 파이팅. 네, 왼쪽, 오른쪽에도 계시니까요. 같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나 내가 다시 도 먹고 왔다. 네, 이런 느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슬슬 어색해지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 파트리샤 씨가 네, 한번 해보시죠. 발음 4개 이상은 좀 어려워서요. 이름 4글자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리샤 씨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손을 맞추고요. 네네. 손가락 앞에, 네. 스몰 하트로 왔습니다. 네. 두두두두두두. 네. 왼쪽, 오른쪽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체샷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캐리어 혹시 들고 온 게 있으신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왼쪽부터 혜준님, 그리고 이샤님 가운데, 그리고 나자님. 자, 다 같이 한번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셨을 때 혹시 뭐 단체 사진 뭐 찍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뭐 포즈 같은 거 뭐 정하고 원래 형하고 저 다리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전혀 성의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약간 좀 소외된 느낌 같이. 네. 이거 얘기 없었잖아요. 얘기 없었다.
얘기를 원래 했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잠시 대기해 주시면은 우리 이제 임영택 PD님 모시고 마지막 사진 촬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수고 공신이시죠? 네. 지금 방송을 안 봤는데도 얼마나 깐족거렸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포즈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먹어?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이것도 하죠. 왼쪽 한번 괜찮으신가요? 무리한 호텔 아니시죠?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포토타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무대 정리되는 동안에 우리 또 이제 패널분들께서 잠시 내려주시고 PD님이랑 잠시 내려와 주시고요. 잠시 무대 재정비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인터뷰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럼 그냥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라도 할게요. 네네. 이쪽으로 들어주세요. 안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셨으니까 저도 자리에 착석할게요. 네네. 아까 본인 자리 보고 왔던 거. 네네. 이건 얘기가 안 됐나봐요. 얘기가 안 됐는데 제가 입력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공식 인터뷰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인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해준, 사랑을 해준, 웃게 해준 개그맨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리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 있을 거 그랬어의 메인 조나단입니다. 메인이에요? 예.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임영택 PD라고 합니다. 확실히 PD님이 무게감이 있으시네요. 톤이 그렇죠. 마이너 톤이신 게, 확 약간 좀 집중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PD님께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질문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PD님, 그 집에 있을 걸 그랬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너무 우리 최근 MZ 세대들의 열광하고 있는 세 분을 모셔서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자라는 그냥 그런 간단한 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도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되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이 세 분에 대해서 네.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는 새 조합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행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저희 세 명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조금 다른 맛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 여러 가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여행지를 또 이제 선정하셨고 보통 이제 선정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조나단 씨하고 페트리샤 씨가 우리 같이 가는 이제 멤버로 저희가 결정을 하면서 결정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어서 그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알아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전 세계를 다 두고 생각을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스케줄, 본인들의 스케줄, 워낙 또 세 분이 바쁘시다 보니까 세 분의 스케줄을 이것저것 다 짜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가장 우리도 촬영할 때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인터뷰를 사실 사전에 조금 하긴 했었어요. 어느 풍광을 가진 어느 이제 나라 같은 데를 가고 싶냐 해서 나라는 빼고 근데 이 세 분이 원했던 곳들 중에 좀 겹치는 곳이 다행히 좀 하나 있어서 결정하다 보니까 오키나와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이제 만족하시는 여행이셨겠네요. 오키나와. 당연하죠. 주인공처럼 되게 말을 한마디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임새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나중에 아마 방송 보시면 아마 진짜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이 약간 만담한 정도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행지 선정부터 좀 되게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요 지금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우리 파트리샤 씨가 이상형이 김혜준님이시라고.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났을 때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약간 설레는 모먼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이들의 여행을 좀 준비하시면서 제작진으로서 좀 약간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조나단 씨하고 패트리샤 씨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는 게 참 신기한 포인트였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갔다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갔다 오지 못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여행을 많이 다녀올 기회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해외여행이 얘기는 나오다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았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관철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에서 좀 집중을 했던 게 이제 그렇다면 이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우리도 누구나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가는 해외여행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드디어 가는 여행이라면 이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패트리샤 씨가 이상형으로 꼽는 몇 명의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혜준 씨한테 연락을 한 뒤였는데 리샤 씨의 이상형과 몇 명 중에 혜준 씨가 있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알고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운명이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그런 거에 굉장히 닭살 돋게 싫어하시는 나단 씨와 두 분의 케미, 나머지 두 분의 케미는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역학관계, 그리고 처음 여행 가는 이 두 분, 그리고 혜준 씨도 여행을 되게 많이 간 줄 알았는데 여행을 잘 안 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행상이긴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행상이긴 한데 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요? 네. 사실은 뭐 초짜인데도 베테랑인 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 분이 여행을 정말 안 가본 두 분, 그 다음에 가봤자 한두 번밖에 더 안 가본 한 분 해서 가면 그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되게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한 분은 좀 이제 어깨가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해야 되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이제 오빠로서 또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 또 세 분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비걸에서 혹시 섭외를 듣고 난 다음에 처음 든 생각 혹시 어떠셨나요? 그리고 나서 출연에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게 이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조금 새로울 수 있는 것들 일을 하는 거에 좀 재미를 좀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초반에는 아예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출연진이 사실 누군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명택 PD님이 제가 일전에 한번 같은 곳에 뭐 이렇게 겹치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줬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저님한테 헤드 PD님 말씀을 듣고 근데 왜냐면 뭘 이렇게 제약을 하지 않아 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예전에 뭔가 같이 했을 때 너무 재밌게 그냥 편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고생하시는 PD님 또 이제 생각이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함께 해보고 싶네요. 저도 한번 매력 없으란만 해보면 뭡니다. 자, 그리고 저희 리샤 씨 한번 궁금한데. 저도 뭐 섭외에 왔을 때는 일단 저희가 해외여행 자체가 아예 처음이었고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이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이게 촬영을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살짝 좀 아쉬운 게 오빠랑 같이 가서 좀 아쉽게 했어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혜준 오빠가 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고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고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그러면은 우리 나단 씨랑 같이 하다가 혜준 씨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처음으로 공항에서 만난 거라 아예 몰랐어요. 저희 둘은 아예 몰랐고. 어떠셨어요? 이상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딱 만났을 때 같이 여행 간다고 하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아침에 제가 메이크업 없이 바로 제가 공항을 갔던 거라
혜준 오빠 보자마자 이럴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하고 짜증가 되더라고요. 저는 알고 갔어요. 그때는 알고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파트리샤의 기대치를 정말 내리고 싶지 않아서 네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저도 약간 그런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어디서 이상형을 얘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좀 운동 더 하고 가거든요. 기대치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대로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렇죠. 네. 아, 진짜 되게 좋은 여행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나나 씨가 옆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중재자 역할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섭외 듣고 나서 처음 든 생각과 혹시 출연하시게 된 계기, 결심. 네. 일단은 이제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 와서 또 여러 매체에도 나오고 하면서 이런 그런 기획을 하신 제작진 분들을 많이 그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서류를 만지고 대사관을 찾아가고 하는 과정을 들어가면 연락 조절이 다 이렇게 돼서 그런 과정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락 왔을 때 뭐 한 명의 또 피해자가 우리 이미 예상했지만 일단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 명의 또 제작진이 또 떨어져야겠구만 이 생각이었는데 진짜 끝까지 기획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너무 포기하지 않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가는 분을 또 몰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설렘이 있었고 어쨌든 그냥 다른 생각 없었어요. 일단 해외 간다.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 처음이시라고 하셨죠? 네네네. 어떠셨어요? 그럼 진짜 가셨을 때? 일단 저는 이제 뭐 이게 다 하나하나 뭐 이제 보시면서 또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냥 공항에 가는 것 자체부터 이미 전날부터 이미 해외에 가 있었어요. 이제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일단 보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스포가 될 수가 그렇죠.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기대한 만큼 그 이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나 씨가 3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방송이 다 되셨네요. 그 네이버에 치면 방송이라고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게 맞춰서 저도 열심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남매와 여행을 가기 싫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떠나라고 하시면은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같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갔으니까 다음에 개인으로 또 가면 서로가 또 새롭지 않을까? 혹시 가서 많이 싸우셨어요? 말씀해주세요.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싸우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견 충돌? 논쟁?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샤님이랑 우리 나다님께서 늘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 혜준님께서 봤을 때는 저기 싸우는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냥 싸웠어요. 저렇게 이해하면 편할 거를. 정확하게 많이 싸우셨구나.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안 갔을 뿐이지만. 잠시만요. 바다에 꺾이는 건데. 중간 지점이 왔습니다. 제가 또 이제 라이브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임새 같은 환기하는 느낌. 싸운 얘기를 활자랑이 딱 좋네요. 근데 저는 리샤님한테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 파트리샤님, 혹시 만약에 다시 한번 가라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가실 수 있어요? 저는 한 60대 40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가기 싫다 60이고요. 거기 가고 싶다 60이잖아.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다가 4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한 40% 정도는? 40% 정도는. 거기에 만약에 우리 혜준 씨가 만약에 있다면? 완전 좋죠. 100으로 가는 거예요? 혜준 오빠가 있다면 이 오빠는 갈 필요가 있죠. 지금 약간 이런 얘기만 해도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서로 이제 썸을 타고 하는 것 자체가 우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우리 나단 씨가 어떠셨어요? 좀 오빠로서 좀 응원했어요? 아니면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근데 이게 어떤 컨셉이라기보다는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가 싫던데요.
지금 기사에 보기가 싫었다라고 갈 수 있는데 앞에 꼴 보기 싫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우리 여행 보냈는데 혜준이 형과 함께 그리고 약간 둘이 있는 시간들도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그 점들이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나가니까 그게 장난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저희 둘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꽤나 불쾌했다는 생각이 심했어요. 원래부터 그런 오빠였는데 같이 여행 가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파트리샤 씨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말렸어?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말렸어요. 피곤했어요. 피곤했다.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혜준님도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보시지 않았나 우리 나단 씨한테, 그죠? 그렇죠. 나단 씨한테 정말 많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여행하면서 정말 몰랐던 것도 많이 느꼈고, 근데 정말 초반부터 끝까지 어찌됐든 리샤에 대한 애정이 이건 애정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 눈 한 번 마주치고 이렇게 가까이 붙는 것 자체가 아예 접근을 이제 레이더 망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레이더 망이.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정도 애정이 있는데 그 애정을 이렇게 막는 데만 쓰고 리샤한테 그 애정을 쓰진 않더라고요. 맞아. 올리 그 막는 데만 애정을 저희가 뭐 어떤 모델인가요? 지금 어떻게 우리 2대1인가요? 아니 정확하게 2대2시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이번에 또 이제 기자님들께서 얘기 듣다가 나도 좀 궁금해하는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한 다음에 우리 기자님들 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사실 이번 여행이 첫 해외 여행이시잖아요. 좀 되게 저는 나다 씨가 24시면 되게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가시고 나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거나 아니면 또 그대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부터 얘기합니다. 네네네. 일단은 해외여행을 갈 때 제가 제일 그냥 궁금했던 거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그 해외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궁금하고 막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너무 궁금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어쨌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제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가면 아예 다른 매뉴얼이잖아요. 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냥 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갔는데 그게 오히려 그런 그래서 충돌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더 뭔가 재미로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그대로 간다 해도 저는 갑니다. 네, 그만큼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좋은 환상과 그런 기대감들이 충족이 되었어요. 충족이 너무 됐다. 네. 우리 리샤 씨는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기대감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일단 그러니까 한국을 나간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정말요? 일단 공항에서부터 너무 신기했고요. 공항 가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 그 도착해서 그 나라의 공기도 그렇고 그 나라 이제 사람들 보면서 저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영상 보시면 우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 신기하고 그래서 어지없는 리액션. 찐 리액션. 찐 리액션. 리샤는 와밖에 안 나와요. 네, 저는 와하다. 나단 씨는 여우랑 우리 리샤 씨는 와, 네, 그걸로 말을 거의 이제 여기서 가장 제일 말을 많이. 이야, 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럼 오늘 가장 제일 말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했던 것들 환상들이 좀 많이 충족이 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씨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자님도 혹시 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네네. 일단은 가장 앞에 혹시 먼저 손을 들어주신 우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정바영입니다. 저 피디님께 질문인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이 여행 내용이 정말 많은데 3명이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맛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시오님이 말씀하신 미드폰 형식의 좀 제작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속에 MZ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작진이 MZ가 아닌 사람이 본 MZ의 여행 방식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약간 상처받을 수 있는 질문.
알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질문이 네, 다른 맛. 다른 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행 가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어디를 가느냐에 집중도 있고, 어떤 풍광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물론 당연히 거기서 그 간 멤버들이 어떤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과 어떤 해프닝이 있느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이 해외여행 처음 간다는 거가 조금 다른 맛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당연히 여러 번 다녀왔다라고 저희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랐고, 주변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공감인데, 누구나 아까 제가 살짝 스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 그래서 정말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해외여행을 처음 간 티가 저희 에피소드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첫날 가서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잔다든지, 뭐 당연히 갖고 와야 될 거를 안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좀 곤욕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왔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놀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처음이면은 좀 어렵고 좌충우돌되고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익숙하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가는 해외여행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다른 분이 아닐까. 거기 이제 혜준 씨도 그거를 이제 적절히 조율을 하면서 본인도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쉬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실제로도 그런 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두 분이 뭐 나중에 보시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다 보니까 안 가져온 것들을 급하게 사러 한밤중에 나갔을 때, 이제 혜준 씨가 혼자 이제 숙소에 혼자 남았을 때 전 에피소드를 거쳐서 가장 평화롭고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아 정말요? 정말 그건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좀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다들 보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진짜로 정말 좋아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나도 처음 여행 갔을 때는 실수하는 부분, 나도 처음 갔으면 친구들이랑 싸우는 부분들이 조금 공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MG가 아니지만 MG 이제 세 번째 질문부터 그러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MG는 좀 벗어나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생각하는 것과 준비해 오는 것들도 되게 많이 달랐고, 리샤 씨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나단 씨 같은 경우도 MG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고, 넓게 보면 혜준 씨도 사실 MG 세대의 끝자락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가 상처를 주는 꼬리를 무는. 네. 근데도 이제 그 두 분이, 리샤 씨가 여행하는 거를 마지막 전날이죠. 그때 이제 정말 따라주면서 이제 하고 싶은 여행을 리샤 씨가 마음껏 하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여행을 갔을 때는 이렇게 막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소 즉흥적인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SNS에 돌아다니는 핫한 것들은 한 번씩은 꼭 해봐야 되는 리샤 씨의 욕망이 있었고, 나단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뭐 러닝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가서도 옛날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귀찮으면 좀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걸 맛배기로라도 다 하고, 혜준 씨는 그걸 또 끌고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MZ세대들은 이렇게 여행을 하는구나라는 걸 저희도 보고 배운 것들도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드폼의 그거였는데, 저도 사실 미드폼을 규격을 놓고 제작을 해온 적이 없었다 보니까 일단 촬영은 이제 5박 6일 동안 이제 계속 쉬지 않고 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6일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이렇게 찍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저도 그렇게 찍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사실 조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었는데, 이분들도 그런 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짧게 찍고 짧게 나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더 익숙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따라오셨고 상황을 계속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얼만큼 기존의 미디어가 아니라 조금 더 짧게 짧은 호흡, 좀 더 즉흥적인 그런 것들로 좀 만들면서 편집 과정에서 좀 쉽진 않았는데, 뭐 저도 정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다른 형식으로, 다른 호흡으로 편집하는 것도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편집을 하고 있지만 더 완성도 있게 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끝에 네 뒤에 분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 뉴스원 윤효정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SBS에서 오랫동안 이제 예능 프로그램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상파 채널에서 이제 연출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소감도 궁금하고, 또 이제 하실 때 뭐 많은 PD님들이 또 이제 다른 여러 도전하고 계시지만 PD님이 느꼈을 때 가장 다른 점이랑 좀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 뭐 지상파에서는 시청률을 아무래도 계속 뭐 여전히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좀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뭔지 궁금해요. 또 어떤 데서는 시즌2를 제작하는 거 여부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채널도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지표들도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어쨌든 SNS에서 있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 많이 이제 젖은 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도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 다른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싶은 게 아마 저 예능 PD들의 공통된 아마 좀 욕망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겠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주기와 그리고 새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많은 다수의 이제 대중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가는 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무게중심이 여러 매체와 여러 플랫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만이 예전처럼 그렇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뭐 일을 하면서도 뭐 혜준 씨도 그렇고 조나단 파트리샤도 물론 마찬가지고, 제가 수용자로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는 거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가 더 용이했고, 좀 더 가볍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환경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좀 갈망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상파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조금 뭔가 과정도 물론 더 이제 규모도 크게, 그리고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더 나가겠지만, 좀 그게 조금 제 나름대로는 이거보다 좀 빠르게 의사결정, 그리고 좀 빠르게 간편하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같이 있는 요 세 분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핫한 사람들과 좀 더 가볍게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다행히도 어쨌든 좀 결과적으로 뭐 결과는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앞으로도 좀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끝에 질문에서 기준, 성공에 대한 기준은 뭐 사실 저도 이제 이 조직에 어떤 그 연출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이야 뭐 제가 정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시즌2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혹은 기존 플랫폼과 연계해서 뭐 동시 방영이 된다고 뭐 그러면 더 좋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 스튜디오가 어쨌든 새로운 예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좀 본 사람들도 주변에 꽤 이런 얘기들이 좀 입소문으로 많이, 이게 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거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저도 좀 애매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 세 분에 대해서, 이 세 분이 처음으로 그런 해외여행을 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경험들을 하고 온 거가 나도 한번 봤다, 이런 입소문들도 많이 좀 퍼지면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아닐까라고 좀 겸손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입소문 타에서도 이게 더 잘 되고 하더라고요. 좋은 답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또 이제 계속 기다리셨던 우리 또 기자님 한 분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윤재 기자입니다. 저 조나단 파트리샤 남매랑 김혜준 씨한테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조나단 파트리샤 남매는 이제 여행예능 주인공까지 할 정도로 방송가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누비고 계시는데요. 콩고 출신으로서 이제 방송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누비고 계시는 게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방송가 스타로 이렇게 지목되고 계시는 것이. 그 소감 좀 부탁드리고, 프로그램으로
받고 싶은 평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리고요. 김혜준 씨는 이제 남매 옆에서 보면서 좀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뭐 남매가 있는 시청자가 어떤 점에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메인이시니까 메인 먼저 하시면 네네. 일단 되게 기분이 좋은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신기하죠.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때 이제 인간극장을 한 게 아마 12살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어쨌든 간에 계속 저희 지켜보는 사람들도 물론 알겠지만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저 대단한 또 개그맨 형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 특히 타국에서 이렇게 제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일단 적응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제가 추구하는 개그라고 해야 되나? 제가 추구하는 재미있는 거, 저의 생각들, 그거에 대해서 그거 너무 재밌어. 그거 너무 나는 그거 되게 좋아해. 너의 어떤 면 좋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한 거랑 딱 맞은 거죠. 사실은 그 의도랑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저 외에도 더 많은 분들도 다 이렇게 계시고 한데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나가보고 이렇게 기자님도 와서 이렇게 질문도 해주고 이 자체가 저는 항상 늘 신기하고 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겸손이 가득하신. 그렇죠. 네. 정말이에요. 역시 연예인. 연예인. 검색하면 방송이라고 나오니까요. 조나단 씨 제가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혜준님, 이준님 뭐 어떻게? 네. 저도 근데 제가 할 말들을 다 오빠가 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까지 된 게 다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그냥 나가고 하다 보니까 다들 막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게 저희는 진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방송 나갈 때도 정말 저의 찐텐 막 나오고 전 정말 진심으로 하거든요. 제가 즐거워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러는 게, 왜냐면 저희도 힘을 얻으면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힘을 얻고 그거를 이제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저는 하루하루를 되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되게 저는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리액션들이 다 순수하고 정말 느끼는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시청자분들 되게 재밌게 보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현실 남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혜준님 아까도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런 뭔가 공감 포인트를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친구와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진짜 여행을 다녀본 적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 전에 몇 안 다녔던 여행 중에는 친구들이 조금 리드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과 내가 책임져서 가야 된다는 건 정말 부담이 컸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행을 안 다녔지만 이 정도로 여행의 지식이 없나 할 정도로 두 친구들이 정말로 정말 편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식객만 더 있는 거네요. 식객만 더 있는 느낌. 그래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 근데도 어쨌든 두 친구가 또 현재 그 여행을 가니까 또 그 안에서 되게 편하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여행에 우리가 같이 좀 녹아드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제 여행을 이번 경험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느꼈을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나 자매, 남매 분들이 보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머님한테 항상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정말로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행 가기 전에도 정말 리샤랑 전에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도 참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고 이쁘다 정말 너무 좋은 동생이다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행 가는데 둘의 정말 현실남매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현실남매인데 그 이유도 점점 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남매의 그 텐션이 나오는 이유를 네네.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상상으로 생각했던 남매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단이의 화도 조금씩 이해도 되고 리샤의 화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남매분들이 있으시면은 나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진짜 찐 남매들은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거를 명확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여동생이 있어서 좋겠다 그게 사라진 거네요? 아니 사라졌다는 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 조금씩 저도 현실남매에 스며들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보장을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 네. 현실남매와 상상남매는 어찌됐든 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질문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관 회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출연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매, 조나단 파티션 남매를 이제 캐스팅하신 거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준 씨의 경우에는 좀 설명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민지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뭐 리샤 씨의 이상형이다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어떤 부분을 좀 아무래도 두 분이 이제 예능적으로는 뭐 게스트로서는 활발하게 하시지만 또 메인으로 좀 중심을 잡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이신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뭐 새로운 인물이 좀 등장하는 이런 뭐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추후에 혹시나 시즌이 그렇다면은 뭐 다른 출연자들 추가되거나 회차마다 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분께는 그 첫 여행이었으니까 굉장히 뜻깊었던 여행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즌 2가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좀 섣부른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다음 시즌이 된다면 오키나와 이후로 떠나고 싶은 곳이 또 있으신지 특히 김유준 씨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태양씨 패러디 하시는 그 태양의 캐릭터로 되게 또 화제를 모으시는데 이 행사가 또 스트리밍이 같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또 청취자분들께 태양인 톤으로 한번 같은 곳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재미난 것들을 또 이제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네. 일단 한번 우리 태양이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너 보고 싶어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을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정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햇빛이 그냥 쫙 내리쬐는 곳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던 스페인이 정말로 좋았어. 정말로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 Thank you. 뒤에 약간 트로트 있는데 트로트로도 혹시 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 R&B였습니다. R&B였어요? 꺾는 게 살짝 트로트신 것 같아요. 요즘 R&B. 확실히 판소리를 제가 약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줬지만 스페인 할 때 꼭 집어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스페인은 제가 언젠가는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실제로 만약에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평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같아요. 방송용 목소리.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두 남자분 혹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왜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오키나와 갔다 오고 해외여행 어디 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요새는 괌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약간 휴양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많이 시끄럽고 뭔가 축제도 많고 약간 소리 완전 크게 막 지르면서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옷을 편안하게 입으면서 이렇게 편편한 얘기하는 바다가 있고 수영하면서 지낼 수 있는 네 약간 휴양지. 네 맞아요. 네. 휴양지가 그렇게 가보고 싶다고요. 네. 그 괌도 사실 가보시면 한국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오키나와도 마찬가지로 가시는 곳마다 되게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가시면 소통도 돼야 되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우리 나단 씨는? 저는 간다면 쿠바. 네, 그런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진짜 되게 그냥 멋있더라고요. 거기는 막 음악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체계문화 동상 엄청 크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저는 되게 좀 이색 여행지네요. 예, 완전 이색 여행지로 되게 좀 재미있을 것 같은. 이 세 분이서 되게 많이 가는 오키나와를 갔다가 쿠바로 한번 가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야말로 정말 어떻게 일이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디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잘 들으셨나요? 네네. 자, 우리 피디님 아까 질문해 주셨던 혜준 씨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혜준 씨가 이제 저와 프로그램을 2년 전인가 그때 이게 잠깐 했었는데 그때 혜준 씨가 한창 이제 최준 캐릭터로 워낙 이제 막 정말 정점을 막 향해서 막 가고 있을 때였는데 프로그램에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제 그때 이제 조국 씨, 김용국 씨와 함께 막 케미를 맞추는 게 제가 현장에서 너무 예상을 전혀 못한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제가 SBS 있을 때 이제 조연출로 우차사를 조금 1년 정도 해서 개그맨 이제 친구들하고 좀 많이 알고 지금 잘 되는 친구들 중에도 너무 그때 이제 같이 활동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저희는 예전에 편견이 조금 있었던 게 개그맨들이 이런 리얼 상황에 오면 조금 이제 리얼 상황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요즘은 굉장히 그게 절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방송국에서 개그맨들은 리얼 상황에서는 조금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혜준 씨가 그때 와서 그것도 2년 전이니까 그 얘기가 이미 이제 옛날 얘기가 된 이후지만 전혀 사실 조국이 형이랑 바로 이제 맞닥뜨려서 속된 말로 1대1로 막 이렇게 서로 대드는 그거를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혜준 씨가 그동안에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 캐릭터를 전혀 잃지 않고 현장에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실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전에야 최준국을 그 전부터 워낙 좋아했던 개그맨이지만 그때 만나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의 리딩 실력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리얼 상황으로 해도 전혀 이거에서 밀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일했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 꼭 하나 나중에 하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두 분을 물망에 올리고 나서 그러면 요 리얼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능숙한 우리 이 씬에서 너무 이렇게 능숙하거나 너무 발해가 많이 된 리얼 상황에서 발해가 많이 된 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선하고 MZ세대들도 인기가 아직 있고 그리고 좀 제가 익숙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닌 근데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이런 상황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혜준 씨가 이제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다음에 혜준 씨라고 이제 미팅을 한 뒤에 리샤 씨가 또 안 그래도 이상형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무조건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좀 달려들었죠.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신 거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시즌을 더 한다면은 이 세 분과는 계속해서 인연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이제 또 세 분 다 여행 스타일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고 리샤 씨는 시끄러운 나나 씨는 조용하고 혜준 씨는 햇살 약간 이런 세 가지가 정말로 정말 다르고 끝까지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합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합의가 안 돼야 저로서는 좋거든요. 그래야지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개인만의 테이스트가 전혀 섞이지 않는 걸로 시즌2도 가고 싶고 3도 가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오래 끈끈하게 좀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원만한 합의가 안 되길 바라면서 맛있는